안녕하세요. 저는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회화과에서 학부를 졸업하고 미국 시카고에 있는 SAIC에서 페인팅 앤 드로잉으로 석사를 졸업한 작가입니다. 오늘은 미국의 미술대학이 한국의 미술대학과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미국의 미술대학이 가지고 있는 장점은 무엇인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한국 미술대학과 미국 미술대학의 교수진의 차이점입니다. 우선 한국 미술대학에서 교수가 되면 월급이 많고 사회적 지위가 보장될 뿐더러 정년 보장에 교수 연금까지 나오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교수가 되고 싶어 합니다. 한국에서 미술대학 교수라는 직업은 작가라기보다는 교육자 개념에 가깝습니다. 교수의 학력 차원에서 살펴보면 한국 미술대학의 교수들은 주로 박사 학위를 소지하신 분들입니다. 작가 활동보다는 교수를 목적으로 오랜 기간 학교에 몸담은 만큼 실제 미술 시장에 대한 이해도는 낮은 편이며 연령층은 주로 높은 편입니다. 이에 반해 미국 미술대학에서 교수라는 직업은 불규칙한 작가로서의 수입을 보완하기 위한 목적이 큽니다. 월급도 많지 않을 뿐더러 페인팅 교수가 된다는 것이 우리나라만큼의 사회적 지위를 보장하진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미국의 경우 성공한 작가들은 본인의 작업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교수를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즉 교수라는 직업은 작가라는 직업을 보완하기 위한 플랜 B의 역할이 큽니다. 때문에 미국은 작가를 하는 사람이 학교에서 티칭을 병행한다는 인식이 강하며 학생들 역시 수업을 선택할 때 교수의 작품과 커리어를 고려하기 때문에 교수들은 본인의 작업과 작가로서의 커리어를 신경 쓰는 편입니다. 교수의 학력을 보면 미국 미술대학의 경우 석사 학위 소지자가 많습니다. 페인팅 전공의 경우 박사 학위가 존재하는 우리나라와 달리 미국은 석사 학위가 최고 학위이기 때문에 석사 졸업 후 바로 강의를 시작하는 편입니다. 때문에 20대 작가가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경우도 흔합니다. 강의 계획서 역시 수업하는 강사의 재량권이 매우 크고 또 유연하기 때문에 현역에서 활동하는 작가를 초대하는 비지팅 아티스트 수업도 자주 진행됩니다. 교수와 학생과의 관계도 눈여겨볼 만합니다. 물론 학교마다 다르겠지만 제가 홍익대학교에서 학부를 졸업하고 석사 과정으로 SAIC에 와서 가장 놀랐던 게 교수를 교수라고 부르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드바이저, 즉 조언을 해주는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그마저도 교수를 지칭하는 단어일 뿐이지 직접 만나서 부르는 호칭은 교수의 이름입니다. 홍길동이라고 하면 하이길동 이런 식입니다. 학생들은 젊은 교수들뿐만 아니라 60대가 넘는 교수들에게도 이름을 부릅니다. 국내 미술대학의 권위적인 분위기와는 많이 다른 모습입니다. 미국의 이러한 특징은 교수와 학생과의 유대관계가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듭니다. 또한 대부분 가르치는 것에 뜻이 있는 현역 작가들이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기 때문에 후배 작가에게 조언을 해준다는 느낌이 강합니다. 직접 겪었던 일은 교수와 1대1로 1시간 동안 만나서 작업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수업이었는데 1시간이 아닌 2시간 반 동안 수업을 해줬던 교수도 있었고 그 당시에 정서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던데 제가 그렸던 그림을 보고 울어줬던 교수도 있었습니다. 한국에서는 교수 1인당 학생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기 때문에 학기가 끝날 때까지 본인이 가르치는 학생들의 이름을 다 외우지 못하는 경우도 흔합니다. 저 역시 교수들이 이름도 기억하지 못하는 학생이었는데 미국에 와서 제 이름을 불러주고 기억을 해주고 제 그림이 어떻게 하면 더 좋아질 수 있는지 진심으로 얘기해주는 교수들을 보면서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미국 미술대학의 교수와 학생과의 관계는 수평적이며 원활한 의사소통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미국 미술대학의 수업 방식과 학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미국은 학교마다 그리고 도시마다 그곳을 대표하는 거대한 미술관이 존재합니다. 그러한 미술관에는 교과서에서만 보던 소장품들이 즐비합니다. 제가 졸업한 SAIC의 경우 AIC, 즉 시카고 미술관에서 세운 학교이기 때문에 SAIC 학생은 학교를 다니는 내내 미술관에 무료로 입단이 가능했습니다. 미술관은 30만여 점의 컬렉션이 있습니다. 많은 수업이 박물관에서 이루어지고 학생들도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않을 때는 수시로 미술관을 방문합니다. 제가 학교를 다니는 동안 학생들이 학교의 최고 장점으로 미술관을 꼽았습니다. 그만큼 작가가 되고 싶은 사람들에게 좋은 레퍼런스가 있다는 것은 정말 큰 장점입니다. 미국 미술대학의 또 다른 장점은 크리틱입니다. 크리틱 시간에 우리나라가 단점을 숨기는 데 집중한다면 미국은 장점을 부각하는 데 집중합니다. 잘한 부분을 이야기해주고 이렇게 보완하면 더 좋아질 수 있겠다고 이야기해주기 때문에 본인이 잘하는 것을 더 잘하게 해주는 그런 과정을 거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 단점에 대해서 얘기하다 보니까 크리틱이 감정적으로 변하고 서로 얼굴을 붉히는 경우가 자주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서로 눈치를 보고 아무 이야기를 하지 않아서 크리틱 시간이 너무 불편한 시간이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미국 미술대학교의 분위기를 보면
학교 자체 분위기는 한국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제가 홍익대학교 1학년에 입학했을 때 저희 과 정원이 80명이었는데 거기서 지금까지 작가를 직업으로서 갖고 있는 사람은 10명이 채 안 됩니다. 미국 역시 페인팅 전공의 경우 작가가 아닌 다른 길을 찾으려고 하는 학생이 많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애니메이션이나 일러스트레이션 관련 포트폴리오를 만들고 취업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제가 석사 과정 중에 TA, 그러니까 티칭 어시스턴트로 수업에 들어가서 교수에게 직접 들었던 말이 요새 아이들은 작가가 되려 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학부에서 페인팅을 전공하고 석사에서도 페인팅을 하는 경우에 거의 100% 작가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학부와 석사의 분위기가 많이 다릅니다. 미국 미술대학의 또 다른 특징은 아시아 학생의 비중이 매우 많다는 것입니다. SAIC의 경우 한국인 전문 튜터도 있을 만큼 한국인의 수가 매우 많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학비가 싸냐?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2023년 기준 SAIC의 한 학기 등록금은 26,580달러로 홍익대학교 미술대학의 한 학기 등록금 449만 2천원과 비교해 봤을 때 약 6배의 차이가 납니다. 여기에 기숙사비나 생활비 같은 부대 비용을 고려하면 미국에서의 학비가 매우 큰 폭으로 더 많이 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학교마다 장학금 제도가 달라서 입학할 때 자신에게 맞는 장학금을 찾아서 좋은 조건으로 입학하는 방법을 찾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학비가 싼 한국미술대학이 무조건 나쁘고 학비가 비싼 미국미술대학이 무조건 좋다. 이건 아닙니다. 결국 어느 쪽이 작가가 되기 위해 더 좋은 학교인지를 선택해야 한다면 저는 똑같이 힘들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결코 미국이라고 작가가 되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몇 가지 장점은 존재합니다. 미국 미술대학을 졸업했을 때 작품 시작 가격이 더 높습니다. 이는 미국과 한국의 임금 차이 때문인데요. 미국이 웬만한 중소기업에 취업하면 연봉 5만 불로 시작하는 반면 한국의 경우 잘 잡아도 초봉 3천만 원이라고 할 때 소득이 2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연차가 쌓일수록 임금의 상승폭 또한 미국이 훨씬 큽니다. 또한 미국은 소비국가인 반면에 한국은 생산 및 수출국가입니다. 이런 차이점 때문에 미국에서 처음 시작했을 때의 작품 가격이 한국에서 처음 시작할 때의 작품 가격보다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학교마다 다르겠지만 제가 졸업한 SAIC의 경우 대학원 졸업생 기준으로 백호 크기가 4,500달러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또 여기서 한 가지 더 주목해야 할 점은 원화가 아닌 달러로 작품을 판다는 것입니다. 시기에 따라 다르겠지만 만약에 달러 프리미엄까지 붙는다면 실제 가격은 더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미국은 아트 딜러라는 전문적인 직업이 존재합니다. 이들은 여러 갤러리와 연결되어 있으며 작품을 판매하고 일정 수익을 가져가는 직업군입니다. 미국은 아트 딜러가 이제 막 학교를 졸업한 작가의 퀄리티 높은 작품을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팔고 컬렉터는 좋은 가격의 작품을 소장하며 작가는 그런 작품 판매를 통해 판매 수익을 가져가는 구조가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미국 미술대학의 또 다른 장점은 신진 작가의 디딤돌이 될 수 있는 갤러리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의 경우 대학 졸업 후에 대한공간이나 영세한 갤러리에서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에는 작가가 대관료를 직접 지불하기도 하는데 전시기간 내내 한 점도 팔지 못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졸업생들 중에 대형 갤러리나 옥션에서 운영하는 새끼 갤러리에서 데뷔하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 이는 소수에 불과합니다. 또한 한국의 미술 시장은 대형 갤러리와 옥션이 독식하는 구조입니다. 이들의 선택을 받지 못하면 작가로 생활하는 것이 어렵다는 게 현실입니다. 미국의 경우 졸업 후 시작할 수 있는 갤러리들이 있고 판매 역시 잘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아트 딜러들이 대형 갤러리들뿐만 아니라 중소형 갤러리들에도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대형 갤러리에서 데뷔하지 못하더라도 작가들은 작품 활동을 하면서 생활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또한 미국은 컬렉터층이 두껍고 중소형 갤러리가 많기 때문에 작가로 자리를 잡는데 한국과 비교했을 때 조금은 덜 어렵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미국 미술대학이 가지고 있는 장점과 미국 미술대학이 한국의 미술대학과 어떻게 다른지 설명드렸습니다.